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이 단타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코스피 지금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할 건 뭐죠? 자, 상한가 종목이 6종목 나왔다라는 점. 시장의 지수에 비해서 지금 강한 상승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체크해 주시고요. 상한가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는 0.76% 상승하였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9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시세를 준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 관련 수혜주 그리고 우크라 제공 관련 수혜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럴 때 스윙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중장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되실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상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로 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타도 여러분들의 기술로 익히셔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단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에서 놀아야 되는지, 오늘은 어떤 종목에서 놀았어야지 정답에 가까웠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했어야 될지 제가 그 타점까지 정확하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 일단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나스닥, S&P 500 선물 지수도 조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 보합권에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좀 상승 흐름을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안내 종목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콕스톡이라는 저희 회사에서 제가 종목을 보내드린 건데 어제는 이제 카카오페이와 공구먼을 보내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른손을 보내드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3% 이상 수익이 나면 익절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장 초반 3% 갭으로 출발해가지고 오늘 고가 23%까지 찍었습니다. 자, 바른손을 왜 추천드렸느냐? 어제 아바타 2 예매율이 굉장히 흥행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컨텐츠 관련주들은 오늘 장 초반 다 갭으로 출발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도 전 바른손 이엔이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 것을 빠르게 확인하고 오늘 이놈이 대장이구나 해서 두 번째 자회사로 바른손을 매매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 4분에 3,460원에 안내를 드렸는데 자, 강한 일단은 기준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3,460원 이 구간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3% 이상 수익이 났을지 보겠습니다. 자, 고가까지 거의 한 6% 가까운 수익이 났죠. 그래서 오늘 바른손 같은 경우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강한 종목을 빠르게 잘 잡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지금 고점들을 뚫어주면서 매물이 거의 많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차트를 볼 때 제가 뭘 봐야 된다고 하죠? 차트를 맹목적으로 맹신할 게 아니라 물려있는 매물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소화됐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들이 소화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시세를 주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진짜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121선 뚫고 올라간 다음에 지지를 해주는 이런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유심있게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일목균형 기준선 위에서는 언제나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561억으로 굉장히 좀 그래도 소형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가총액 3,000억이 넘어가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었다.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매매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시총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매매를 하실 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팍팍팍 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휩소를
내면서 아니면 이렇게 올랐다가 하락을 보이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가는 흐름을 많이 보입니다.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한데요.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 장 초반에 진입하신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 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매매를 하신 분들은 종목 선택은 좋았으나 과연 어디까지 버티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을 내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 이 구간에서 이제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올 때도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하지만 어, 그 특성을 아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해낼 때도 그냥 이런 구간에서 익절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금 이 구간을 다시금 뚫어주는 상승, 강한 상승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는 것. 두 번째 상승, 두 번째 돌파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강한 상승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두 번째로 돌파해주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충분히 조금 신뢰를 갖고 접근을 하셔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물려있는 구간을 두 번이나 돌파를 시도한다면 그 구간에서 진입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아바타2 관련주들은 이렇게 같이 살펴봤고요. 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1만원 구간을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만 하거든요. 오늘 조금 강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헝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중국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코로나 완화 정책을 펼친다라는 소식에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 장 초반에 움직임을 볼 때 상한가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가볍죠. 시가총액 370억 수준인데 사실상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십억만 가지고도 바로 상한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구간에서 뭐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세를 주었다가 일목균형 기준선을 뚫어주는 지점에서 진입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헝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 자리가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3분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3분봉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일목균형 기준선을 깨는 자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매도할 자리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의 어떤 추세를 그대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그냥 섣불리 매도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죠. 모든 주가의 흐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래서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만 반납을 한다면 그것은 안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이후에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적인 시야에서 고점에서 팔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어떤 2차적인 최소한 2차 파동까지 이게 1차 파동이라고 본다면 이 최소한 2차 파동까지는 먹을 수가 있어야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익절을 조금 높은 구간에서 익절을 하실 수가 있고 수익률도 좀 커지시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일목균형 기준선을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뭐 이평선을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뿐이죠. 근데 헝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총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볍게 접근해 볼 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에서 급락세 이후에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낮춰서 접근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시세를 주었을 때 무조건 저는 차익 실현하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왜냐?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던 종목은 한 번에 이렇게 또 추가적인 급락이 났죠. 이런 종목은 한 번에 올라가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 내가 물려있는 사람이라면 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위메이드는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 이 저점에서 이 두 번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구간이 여기 나왔기 때문이죠. 두 번 여기서 시도를 하고 세 번째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구간이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중간에 또 이렇게 간격이 있죠. 거래량이 터지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에서 2차 파동까지 한번 1차 파동, 2차 파동까지 먹어주었다면 꽤나 괜찮은 수익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였다면 한 10% 가까운 수익도
내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구간 이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노려봐도 좋지만 이럴 때는 보통 2차 파동까지만 먹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슈마시스 경영권 분쟁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쭉 눌리다가 오늘 다시금 공시가 뭐 뜨면서 오늘 매수세가 조금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 매물은 거래량이 좀 터지더라도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는 시세가 나올 때 차익 실현하는 것을 권해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꽤 있었습니다. 이 종목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만한 자리가 꽤 많이 있었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져줬죠. 단순히 하루의 거래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뭐 10분봉 이렇게 보면서 거래량이 최근에 어땠는지 보면서 이 구간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었거나라는 본다면 충분히 오늘 매매해 볼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가가 19,5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구간 여기에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까지 거의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9,000원 위에서는 충분히 차익 실현을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매물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 시가총액이 3천억을 넘어가는 기업들, 시가총액이 3천억을 넘어가는 기업들은 이 매물의 압박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예측을 하신다면 고점을 조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오늘 거래대금이 붙는 거를 보았다면 첫 번째 이 구간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했다. 그래서 1차 매수 타점, 2차 매수 타점이 이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릴 때 매도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KH건설이 지금 종전선언 이슈 때문에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물려있는 매물들이 워낙에 많죠. 물려있는 매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더라도 저 같으면 차익 실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갭을 높게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하거나 갭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상한가 이후에 갭 상승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안전하게 상한가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KH건설이 좀 상한가를 가면서 건설주들의 어떤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설주들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충분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주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옴시티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는 굉장히 강한 테마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건설 우선주들 뭐 예를 들어서 태영건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미리 해놓는다면 언제든지 상한가가 터질 수 있는 건설 우선주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미리 매집을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은 겨우 지금 1% 오를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 10% 이상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꼭 제 영상을 항상 자주 챙겨보시고 좀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단타 실력이 점점 증가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종목에 대한 타점이나 아니면은 좀 주도주를 제가 보는 능력은 시장에서 거의 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타라는 기술을 좀 같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